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이런 부분들을 엊그저께 주문을 하셨어요. 새누리당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박 실세 분들도 어제 명예롭게 퇴진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청와대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언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그렇기보다는 탄핵의 절차를 밟아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외교장관이 지금 이제 막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코멘트할 그런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국무위원 아니세요? 지금 구체적인 그런 말씀, 법적 절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적절치 않다고요? 국무위원께서 지금 가장 화두로 떠오르고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대로 말씀을 주셔야죠. 왜 적절치 않다고 피해가십니까? 탄핵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대통령께서 명예롭게 퇴진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네, 지금 이제 그러한 구체적인 법률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외교부로 담당하는 이제 국무위원이 그런 언급을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그 직분에는 충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이 직을 맡은 이후 지금까지 하여튼 이제 외교부 관련해서 소신껏 쭉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해오셨어요? 네네. 네. 그러면 NSC 멤버의 일환으로서 지난번 사드 도입 과정들도 그렇고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들도 그렇고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도 그렇고 전부 다 외교부 장관의 소신이 개입된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부나 이런 NSC 내지 그 유사한 구조화에서는 항상 치열한 그런 토론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토론 과정을 거쳐서 결론이 이제 나게 되면 정부의 입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외교부의 입장을 물은 겁니다. 정부의 네, 입장 전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 시기에 국가적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소신 있게 의견들을 피력하고 그리고 외교부의 고유의 역할들에 충실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 외교부는 항상 이런 중요한 국가적인 그런 이제 정책을 NSC나 이런 데서 도입할 때는 저희가 보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관점과 이런 전략적인 관점 이것을 종합적으로 항상 다 충분히 이게 의견을 지금 개진합니다. NSC를 이끌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정부 내 모든 그 주요 강요들이 해당되는 강요들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김관진 안보실장이 전부 다 모든 걸 주도하시나요? 안보실장은 이제 NSC의 그 주재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만은 국방부 장관도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였고 지난 정부에서도 국민적 여건들이 그리고 국민적 감정이 채 성숙하지 않았고 충분한 토론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군사 정보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그 당시의 결론이었습니다. 국방부의 결론도 마찬가지였고 그 당시에 정당의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결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런 여건들이 성숙되어서 결정하신 건가요?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중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이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끝나지 않고 작전의 공유, 나중에는 군사력의 공유로 비화될 것이 명확한 이런 중차대한 결정을 이 시점에 굳이 서둘러서 결정해야 될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결정을 저는 대통령이 한 것인지 김관진 안보실장이 한 것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는 과연 그만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신껏 자신의 목소리를 내가면서 주변 사강 외교를 염두에 두고 균형자 외교에 충실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들이 저는 많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외교적 입장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하고 뭔가 균형자 외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는 장관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의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제가 처음에 왜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장관 역시 책임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내는데 단순히 국정농단 세력 그 일부에 드러난 몇 으로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국민들 모두가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남북 관계 그리고 한중 관계,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 어느 것 하나 매끄럽게 대한민국 중심성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운명을 개척하지 못했다는 따가운 질책과 매서운 비판들이 있는 겁니다. 국민연구소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김연웅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했던 것처럼 외교부 장관 역시 그 직을 사퇴하고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함께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으신가요? 제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직을 맡은 이후에 단 하루도 그 자리에 대해서 연연해하면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항상 제가 그것이 하루가 되든 며칠이 되든지 간에 제가 맡은 소명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는 각오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렇게 우리 국제 질서가 요동을 치고 한반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장관이 어떠한 태도로 임해드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때마다도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을 계속 하실 것이 아니라 그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는 생각이에요? 대통령께서 무슨 지금 이 시기에 정책 판단하고 결정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차갑게 외면했고 시장은 더욱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외교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사적 수임을 본인 혼자 감당해야 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외교 역시 윤경수 외교부 장관은 혼자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거고 그 시스템이 건재하기 때문에 저는 장관께서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외교적 책임을 지고 그 직에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게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입니다. 그런 의향 전혀 없으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입장에서 이런 자리에 연연한 적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연연하시지 않으시면 지금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을 지고 지금 사퇴하시는 게 맞다니까요. 네. 김영훈 장관은 그 직에 연연해서 남아 있었습니까? 그런 소명 의식이 없어서 그냥 떠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도리, 장관으로서의 국민에 대한 책임, 국무위원의 책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대통령이 말미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낸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부 장관은 왜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 외교부 장관께서 이 시국에 모든 것들을 걸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기동민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필요하면 이따 추가 질의 때 광명갑 하도록 질문입니다. 장관님, 우리가 지금 대북 관계와 관련해서 아주 답답하죠, 실지가. 노력한 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 정책에 통일 정책, 통일과 우리 외교 정책 자체가 북한과 관련해서. 예, 하여튼 그런 말씀의 제 취지를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결국은 이 핵 병진 노선을 통해 가지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제 매진하고 있다. 예, 북한은 핵이 전부 체제가 무너진다고 보는 게 정설이죠. 핵을 포기했을 때 북한 정부 체제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 아니에요? 이제 북한 내에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제재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가 있어요, 세계에서? 어느 나라도? 그 제재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가 있고. 무력이한 제재 말고 이렇게 통상합리에다가 외부적인 요인을 좀 줄여가지고 좀 어렵게 살아가게 틀을 만든다 해서 무너진 나라가 있냐고, 역사적으로. 예, 우리 최근에 가장 비근한 예가 이란입니다만은. 이란은 체제가 무너진 건 아니죠. 무너진 건 아닙니다만. 정책이 바뀌었을 뿐이죠. 이란이 이제 손을 든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제 미국과 EU를 포함한 서방의 제재를. 그건 정책을 바꾼 거고, 북한은 핵을 포기하면 체제가 무너진다고 보는 게 전문가들이래요. 그러면 핵을 포기하게 되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제재로 인해서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틀을 어느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내부의 힘으로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은. 민주화 과정이라다가 이런 내부의 소통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소통에 의해서 무너진 나라들은 우리 역사상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도 그런 정책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지금까지 쭉 북한 제재 일변도 정책이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거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정부가 항상 대북 관계 관련해서 강경 일변도만 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고 또 많은 경우에 이제 대화를 연 노력도 많이 했으면서
지금 저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사실 2014년과 2015년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이제 그 비핵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화제를 국민들의 원하는 통일은 어떤 것일까요? 국민들의 원하는 통일은요, 제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남북한에 이렇게 휴전선 쳐져 있지 않고, 충분히 앙내하고, 여행 갈 때 여행 가고, 아따갔다 할 때 틀만 만들어 우리 통일로 부는 거예요. 꼭 무슨, 체제가 하나된 정부, 하나된 국가, 이걸 국민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든 국가로 학대폭만 넓혀주면 돼요. 교류하는 폭만. 그게 통일운동이고, 그게 평화를 가져오는 일이고, 그런 정책으로 획기적으로 전환을 해야지, 핵이라는 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핵다음은 아무것도, 우리 인적 교류 자체도 줄어들고, 남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항도 다 줄이고, 이런 것들이 문제고, 통일반 달리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러한 정책들을, 우리 외교부도 정책이 크게 바꿔야 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백 의원님, 지금 전 세계가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과거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있거든요. 북한의 핵 위협은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뭐 우리는 당연하고 뭐 일본은 포함 미국 심지어 이제 EU까지도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직접적인 위협의 이 문제로 이제 생각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런 차원에서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요. 네. 트럼프 이후에 좀 미국에 대한 행정부 이 전환과 관련돼서 특히 방위비와 관련된 문제인데 방위를 한 1조 정도 우리가 이제 부담하고 있는 건 맞지 않아요? 네, 그 1조에 가깝죠? 9천 수백억 정도 저희가 매년 부담하고 네. 있습니다. 8,900억. 금년도 9,400억 정도. 그렇습니다. 15년도래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투명성, 그 방위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대인 비용은 아니고 전부 비인적 비용 아니에요? 되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군사 건설을 포함해 가지고. 근데 그 내용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뭐 외통위에서 뭐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저희가 더 보고도 드리고 토론도 그러는데 하여튼 주로 이제 저희가 협정서 교섭은 저 외교부가 그동안에 좀 합니다만은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되는 부서 이제 국방부가 국방위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와서 그런 요구할 금액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데 늘어난 건 어떻든 간에 새로운 정부하고 협상을 할 때는 좀 더 투명하게 우리 국민들도 뭐에 쓰는지 대부분 우리 국민들이 그걸 뭐에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뭐 적다 많다는 판단도 쓰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정부와 협상할 때는 그걸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우리 장관님 견해 어떻습니까? 네, 중요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2013년, 14년에 저희가 그 교섭을 할 때에도 과거와는 좀 더 훨씬 틀이 다르게 아주 상당히 이제 포괄적인 상세하고 미 측에서 볼 때는 가장 이제 좀 아주 상당히 좀 더 부담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이제 협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이제 새로운 이제 정기적인 협상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보다 그러한 요소를 더 많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분 더 드리죠. 안 나왔죠 현재? 이 금주 중에 추가 제재 결의안이 이제 채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담겨질 것 같습니까? 오늘 제가 지금 모두 보고에 이제 비교적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그동안에 이제 민생예외 조항이라고 한 부분을 더 이상 이제 상당 부분 더 이제 강화시켜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석탄의 이제 수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단호한 그런 이제 조치가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백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누리당 김종석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 지난 3월에 채택된 게 여기 자료에 보면 비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는데 자료 중국의 해관 총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관세청인데요. 이 공개한 대북 수출입 무역 통계를 보면 결의안이 통과된 3월 이후 이 그림에서 파란 막대기는 작년이고요. 빨간 막대기는 금년인데 3월 이후의 추세를 보면 수출도 그렇고 그다음 슬라이드 보세요. 수입도 그렇고 전혀 눈에 띈 변화가 없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중국의 대북 수입을 보면 오히려 3월 이후에 빨간 막대기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중국의 그 실질적으로 대북 제재 이행을 어떻게 촉구할 것인지, 어떻게 중국의 그 참여를 실질적으로 얻어낼 것인지 좀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난 9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그리고 안보리 결의의 완전하고 엄격한 이행을 약속했다고 하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중국의 대북 제재는 매우 형식적이고 립 서비스에 가까운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장관님께서는 이 중국이 어떻게 대북 제재 시행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주 이 자료 상당히 이제 그 저희도 아주 면밀하게 이제 보고 있는 그런 통계입니다만은 그 2270호 그 결의 채택 이후에도 그 해당되는 달에 따라서는 이제 그 저희가 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좀 수입이 있었던 것도 저희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것이 그 석탄 수입이 좀 더 많은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제 또 다른 분야의 광물을 포함해서 그런 수입이 더 있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특히 그 이번 10월에 들어서 그런 좀 많은 그 수입이 있었다고 이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이 민생예외 조항이 상당히 이제 그 새로운 결의에 의해서 차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수치들이 이런 그 예조항을 이제 북한 측이 악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수출했던 것이라면은 그러한 그 예조항 부분은 이번 추가적인 이제 결의에서 적지 않은 그 부분에서 이제 차단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측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그 수입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라 이 안보리에 그 해당되는 기구나 또 뭐 저희 우방국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만에 하나라도 그런 그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장관님이 이제 금주 중에 추가 제재안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그 석탄이 민수용인지 군사적인지 이게 구분이 이제 분명치 않아서 이런 루폴이 생긴 것 같은데, 이번 추가 제재안에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제재를 실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민수용, 군사용 구분인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뭐 그러한 측면도 염두에 둔 적절한 그런 그 절차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공개하시긴 좀 이르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그 아직 저희가 먼저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아마 그것이 알려질 것입니다. 앞에서도 몇몇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그 중국의 최근에 그 소위 한류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움직임, 이게 공식적인 중국 정부의 입장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뭐 지난 수요일도 부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고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그동안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문화 관계가 좀 거품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나 문화 활동이 중국에게 너무 의존됨에 따라서 중국이 오히려 우리 나라, 우리 국익에 대해서 상당한 지렛대를 갖게 된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중 외교 안보 전략에 있어서도 좀 이런 종류의 거품이 있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이렇게 좀 제재 비슷한 분위기로 유도할 때 오히려 좀 대중 관계를 경제 문화뿐 아니라 외교 안보 면에서도 거품을 제거하고 더 드리죠. 네. 예, 중장기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좀 그 거품이라든가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으로 좀 더 대중 관계를 내실을 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국익에 부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양측 모두에 상당히 도움을 되는 그런 이제 분야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중 간에는 인문 교류 측면에서 많은 이제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우리 문체부라든가 정부 내에서 그런 많은 검토를 아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이 국민들 간의 그런 교류는 중장기적으로 이제 한중 간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떠한 그런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이 제한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예, 제가 예,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동민 의원 질의